네, 지금 그럼 10시가 돼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명여고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어제부터 좀 추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어머니께서 건강하셔야지 가족이 건강한 것 같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위해 항상 고생하신 어머님들 화이팅입니다. 오늘 부탁드리는 말씀은 지금 저희 강의가 녹화가 돼요. 오후 시간 어머니들께 방송이 되는데 방송 중 노이즈가 들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대답을 하실 때가 아니면 음소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때는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자녀의 강점 찾기로 송용호 선생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호스트를 송용호 선생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호스트가 되셨습니다, 선생님. 네, 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지난번에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했고, 오늘은 자녀의 강점 찾기. 우리 애는 도대체 뭘 잘하는 걸까? 얘는 도대체 일하면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이런 걱정들 좀 하실 텐데, 제가 교직 35년 동안 있으면서 공부도 가지가지다. 그 국영수만 공부가 아니다. 그런 사례들을 위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원고는 여기 카페네이버.com KT11 14903 여기에 강의 원고가 PPT가 올라가 있고 채팅창에도 제가 강의 원고를 올려놓았습니다. 네, 자, 여기 숙제 검사를 할까요? 지난주에 어머니들께 제가 숙제를 몇 가지 드렸죠. 네, 칭찬하기, 야단치기, 공감하기 합해서 하루 20번 도전하셨나요? 이거는 습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칭찬은 어떻게 하신다? 예,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셔라? 내 아이의 그렇죠? 내 아이의 과거에 두셔라. 그다음에 야단치는 건 어떻게 야단치신다? 네가 뭐뭐하니? 내가 뭐뭐해? 왜냐면 난.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공감하기는 아빠 세상에서 담탱이 제일 싫어. 그러면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엄청 화났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 이 세 가지 기술 이거를 이렇게 받을 정자를 써 가시면서 20번에 도전하셔라. 근데 굳이 20번까지 안 해도 제가 모두 17번까지 기록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기록을 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습관이 되는가. 이거는 습관이 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기술 충분히 아이의 사춘기 여고 까칠한 여고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다시 태어나는 중년을 구입해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무엇을 시작해야 된다. 40대에 시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운동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30분까지 하고 지난번처럼 15분 쉬고 그다음에 45분부터 하고요. 오늘은 어머니들께서 궁금하신 거 질문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전부 다 제가 겪은 사례, 실제 사례이긴 하지만 자녀의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공부라고 하면 국어, 영어, 수학만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지능도 옛날 같으면 IQ를 참 IQ 검사 어머니들 하셨을 텐데 그때 뭘 검사하던가요? 네, 뭐 수학, 뭐 도형 뭐 이렇게 나왔고요. 또
또 뭐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1분 안에 써내라. 그 대체로 이 IQ라고 하는 것이 이 언어와 수학이에요. 그 제가 실제 사례인데, 제가 IQ 검사를 할 때 놀랍게도 IQ가 79인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돌고래 IQ가 70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얘는 돌고래랑 IQ가 비슷하네 그랬어요. 제가 아니나 달라 얘가 이제 이 과에 꼴찌를 합니다. 꼴찌를 맡아서 하다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때 애가 등수 올라간 게 꼴찌에서 셋째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이 아이가 좀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졸업하자마자 이 아이가 가장 먼저 취직을 하더라고요. 어디 시청 거기에 사무 자동화 기기 거기 회사에 취직을 하더니 얘가 영업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독립해서 성수동에 이렇게 자기 회사를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동기 중에 가장 빨리 동기 회장도 하고. 그래서 이 내가 착각을 했구나. IQ라고 하는 것이 전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이건 중학생 하나가, 얘는 학교에 오자마자 제가 이거 네, 네, 이거를 바로 이 여학생 때문에 이걸 구입을 하게 됐어요. 뭐 종이쳐도 잠이 깰 줄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여학생을 제가 흔들어 깨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를 깨우려고 이걸 구입을 하게 된 건데요. 얘는 학교에 와서 그냥 잠만 자고, 그래서 언뜻 보면 무기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밤새워서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이 조각을, 건축 구조물 만드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가지고 이 게임을 하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게 방송 자키예요. 그러면서 얘가 뭐 아프리카 TV인가에 뭐 1000등 이내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 무기력해서 찾는 게 아니라 학교에 와서 이렇게 체력 회복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아빠가 택시기사인데 어느 날 와서 애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빠도 이제 BJ 데뷔하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때 아빠가 택시기사인데 택시 안에 카메라를 두고 BJ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참 어떻게 생각해? 물론 이 택시기사 안전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아빠의 정말 탁월한 선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잠깐만, 어디 잡음이 좀 들리는데, 네, 예, 오후에 이 방송을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녹화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을 켜놓으면 약간 소리가 들려서 제가 음소거를 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학생입니다. 남학생이 잠을 안 자는데도 불구하고 특수반 애가 37등을 하는데 얘가 38등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여기까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장애 학생보다도 성적을 낮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근데 어떻게 참았습니다. 그런데 학기 말에 저희가 이제 롤링 페이퍼라고 친구의 칭찬 한마디씩 적어주는 그 마지막 그 종업식 앞두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 그 롤링 페이퍼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야, 소녀시대 좀 작작 좋아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하고 소녀시대하고 무슨 관계야? 그랬더니 선생님 모르셨어요? 걔가 소녀시대 팬블로그 운영자예요. 아, 그래? 그러냐? 그리고 들어가 봤어요. 여기 들어가 봤더니 이 김태현의 옆자리라는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방문객이 130만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
얘는 이 방문객이 100만이 넘는다는 거. 저도 블로그가 있습니다만 지금 방문객이 5,000명인가 밖에 아직 안 되거든요. 방문객 100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얘는 이미 파워 블로거의 영역에 도달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는 오늘은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할까?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멍 때리는 게 아니고. 얘 보니까 보통 새벽 서너 시 돼야 잠을 자더라고요. 누가 댓글 달면 거기다 또 답글 달고. 네. 아이들 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모아서 이 IQ 시대는 갔습니다. 바로 이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 인간에게는 서로 독립적인 8개 내외의 지능이 있다. 몸이 똑똑한 아이, 대인관계가 똑똑한 아이. 아까 그 영업을 잘한다는 애는 뭐가 똑똑한 거예요? 대인관계 지능이 대단히 높은 아이죠. 그다음에 언어를 잘하는, 말을 잘하는 애, 음악을 잘하는 애, 그림을 잘 그리는 애,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는 것이죠. 네. 다중지능. 그래서 오늘 여기 EBS 영상도 링크를 해놨는데 이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소리 안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예, 선생님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안 들려요? 예. 잠깐만요. 이게 영상 소리 나는 게 있었더라. 이게 화면 공유하실 때 컴퓨터 소리도 나오는 걸로 혹시 네. 하셨나요, 선생님? 다시 해야 되겠다. 예, 예. 그 화면 공유할 때 네. 화면 공유할 컴퓨터 소리 공유 잊어버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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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높은 대인관계 능력. 어떠신가요?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선생님. 네, 네. 네, 죄송합니다. 그 현장에서 고민도 많고 또 개인적인 만족감도 그리 높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오영훈입니다.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저의 적성에 꼭 맞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개인 사업이라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아니 오히려 부러워할 직종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왜 이렇게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직업이 불만인 이들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상당히 놀랍죠? 신기하게도 이들이 보이는 강점 지능은 모두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통증이에요? 아니면 우리 한 4cm 정도 되니까? 봄에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중지능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전 직업에 불만을 가졌던 이들과는 정반대죠. 모두 자신의 강점 지능과 직업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이들 역시 잘 못하는 부분이 하나씩은 있다는 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순서 외우는 게 좀 머리가 좀 둔하고 약간 이제 이름을 갖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성 정도만 딱 알아두는 걸 목표로 하거든. 산수를 제가 막 80점 이상 받으면 정말 그건 특별한 경우였어요. 그 정도로 못했었고. 약도를 보고 찾을 때는 1시간 이상 헤맨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를 놓고 계속 도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서. 성공한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잘하지만 한 가지는 못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지 강점 지능 하나 때문일까요? 이들의 지능 프로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성공 비결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3가지를 주목하십시오.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공간 지능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언어 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이 따릅니다. 이들의 상위 강점 3개와 이들의 직업을 염두에 두십시오. 뭔가 연결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발레리나 역시 마찬가지. 네, 선생님 지금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예, 들립니다. 네, 안 들려요? 예, 이제 들립니다. 들려요? 네. 예, 예. 이게 어디 갔나? 영상이 어디로 가서 안 보이네? 예, 영상은 지금 끊겼습니다. 끊겼죠? 상위 강점 3개 중에 모두 자기 이해 지능, 즉 자기 성찰 능력이 들어있다.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이제 지능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인데, 제가 여기 카페에다가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떤 다중지능을 갖고 있을까? 혹은 저는 또 이 학습 스타일에 유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인들은 듣고 이해하는 것이 탁월한 청각학습자지만 사춘기 아이들은 아직 이 청각이 귀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통해서 학습을 하든지 혹은 몸을 움직이면서 학습하든지 혹은 촉각, 손가락으로 뭔가 만지면서 학습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사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고 요거 학습 스타일 검사 그걸 해보시고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각학습자가 뭐냐? 여기 이 아이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번 시간 안내 드리면서 소개해 드렸죠? 이 아이가 600명 중에 597등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갔다 그러면 몇 등이나 할까요? 왜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제가 애들 데리고 진로 체험학습을 갔는데 2학년 교실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과목이 없다? 어머니들? 네, 수학 과목이 없어요. 아예 교육 과정 속에 수학 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전교에서 몇 등 했을까요? 예, 얘는 탑 클래스에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 시각학습자들은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단어를 외운 겁니다. 그다음에 얘는 밤새 집에서 만화만 그리다가 학교에 이제 만화만 그리다가 이제 밤 늦게나 옵니다. 얘가 6교시에 학교를 와요. 근데 얘 만화 그리는 솜씨가 정말 탁월해서 제가 이렇게 얘 그림을
내려받아서 인터넷에 올려주고 자존감이 떨어질까 봐, 자존감이 떨어지면 애들이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올려주고 그래서 졸업을 했죠. 그래서 특성화고를 진학했습니다. 네. 네. 볼까요? 이 아이 만화 솜씨. 네, 어떤가요? 예, 상당한 그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는 그 레드 오션, 블루 오션이란 말이 있는데 빨간 바다, 파란 바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걸 빨간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얘네들 이렇게 좀 특색 있는 직업을 갖는 것도 권장할 만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실까요? 이건 자, 이거는 영어 단어 balloon이라는 풍선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제가 이 영어 단어를 이렇게 이미지로 연결시켜서 단어를 외우면 애들이 좀 공부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작품을 만들어 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천호중학교 1학년 하반, 공부 제일 못한 애들, 영어 점수 20점, 30점인 아이들, 걔네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같이 한번 감상하시죠. 오후 비행장, 동물, 코끼리를 여기다 있죠. 아파트먼트의 M자를 아파트를 연상시키게 주변에 어라운드 백 어떻습니까? 근데 이거를 힘도 안 들이고 그냥 거침없이 이걸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하반 아이들 중에 이렇게 시각학습자들이 있구나.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시각화해서 공부해야 되는 애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요거는 일단 영상부터 보시고, 이거는 신체학습자들입니다. 몸을 움직여야 학습이 되는 애들이에요. 보컬 수동태 찬가 연주입니다. 레디 액션. 선생님 지금 화면이 안 보여요. 그냥 사진만 멈춰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럼 그냥 파워포인트 화면 보이시죠? 화면은 보이는데요. 이제 네. 영상은 안 보이는데요. 그래요? 이게 그렇지. 예, 죄송합니다. 이 유튜브가 클릭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알겠다. 무슨 아까 자녀의 강점 찾기를 여기서부터. 네. 네,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 중에는 여기 몸이 얘네들은 선생님들한테 공격을 받는 애들인데, 어떤 공격을 받냐면 ADHD라는 공격을 받아요. 근데 얘네들한테 노래를 시켜주고 수업 시간에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보자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신바람이 나서 하는 거예요. 보시면 표정 보세요. 그런데 애들이 하면서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자이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기술이 없어서
애들에게 뭐 가면을 얼굴을 뭐 이렇게 가릴 기술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파티 전문점에 가가지고 이런 걸 사다 주고 그래 이거 쓰고 해봐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공부가 재밌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애들이 다 이렇게 스타일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체 학습자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학습 스타일을 좀 가만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또 체육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얘는 잇몸 일으키기를 최대 가기 위해서 1분에 60개를 넘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에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네, 여기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영상을 좀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한 아이는 중학교 2학년에 있는데 얘는 쉬는 시간이면 그냥 수업 시간에 방해만 하다가 쉬는 시간이면 나와서 권투 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 녀석이 저한테 슉슉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라? 이 녀석이 이게 얘가 이제 말하는 일진 옛날에 그 학교 아래 그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그 애들 그 일진의 짱인가 이렇게 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수업 방해만 하고 이것만 하는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진로 지도를 할까 해서 체육 선생한테 가서 물어봤죠. 아무개 선생, 얘가 이런데 얘가 축구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게 안 돼. 걔 그 지구력이 없어서 안 돼. 오랫동안 축구는 오래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게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들 속에 어떤 가능성의 씨앗을 찾아내주는 거. 그러면 좋다. 애가 지구력은 없지만 순간적인 임팩트, 딱 순간적으로 그 파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것과 어울리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그림 속에. 예, 골프가 있다. 골프. 그래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려서 애가 골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마침 이 가정에 그 여유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요. 그럼 한번 레슨을 시켜보죠. 그렇지 않아도 걔 형도 골프 선수인데, 골프 프로 선수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2달 동안 레슨을 골프를 받아보더니 그 코치가 얘 재능이 있다. 그래서 공부 꼴찌였던 애거든요. 근데 골프 선수들은 이게 자격증, 선수 등록도 쉬운가 봐요. 서울시 체육회가 골프 등록증을 딱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래, 선수 등록증 제가 복사해가지고 교실에 붙여주고 막 세리머니를 했죠. 얘들아, 이제 아무개하고 장난치면 안 돼. 걔 팔 다치면 선수 생활 못해. 그렇게 자존감을 막 키워줬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그 전까지 수업 방해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수업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도도 달라지고 프로 선수로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 아이들 페이스북으로 검색을 했더니 프로 골퍼가 됐더라고요. 네. 이게 말하자면 동네 양아치가 될 뻔한 아이거든요. 근데 양아치를 만드느냐 프로 골퍼를 만드느냐, 그래서 뭐 전 세계 투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달라지죠. 이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30분이 돼서 이제 15분간 쉬시겠는데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하는 거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제가 같이 다음 시간에 사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은 자, 이번 시간에는 국영수만 공부가 아니다. 골프도 얘는 프로 골퍼가 됐잖아요. 그리고 어떤 애는 여기에 어떤 애는 만화가가 됐고, 그런 내용들을 어머니들의 고민을 좀 풀어 놔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하늘 아래 새로운 고민 없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채팅창에다가 네, 여기다가 질문 남겨주시고 네,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들께 제가 좀 솔직한 말씀을 좀 하나 드릴게요. 이 대학에 저희는 이 대학을 이렇게 사생결단하고 이렇게 인생을 결정짓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두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큰애는 남자인데 애가 생물로 이제 생명공학 그걸 공부한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올림피아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은상도 받고 그래서 좀 무난하게 이제 그리고 또 생명과학과를 공학과를 갔고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생명공학을 했으니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6년에 7년 8년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2학년까지 다녔는데 모두 9년을 생명공학을 했는데 애가 군대 가기 직전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공학이 자기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전공을 컴퓨터로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거의 멘붕 상태. 아니 10년 가까이 해온 걸 버리고 전과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네들이 몇 살까지 산다. 얘네들은 적어도 120살까지는 사는데 인생이 여기서 20대 초반에 뭐 인생을 바꾸는 거 길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고요. 근데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지금은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컴퓨터를 하는 것도 애가 많이 도움을 주고요. 줌 하는 것도 아들이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 전과를 했고, 그다음 둘째는 경영학과를 갔어요. 대학을. 그리고는 3학년, 2학년 마치고 얘도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영학과를 경영학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복수전공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리학을 복수 전공을 하고 그러더니 자기는 교직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면서 교육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그 뭐 얘네들 두 아이 다 그 대학과는 대학 입학 그 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변화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고생스럽지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들께 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대학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 네, 이어서 제가 그 고3짜리 아이인데 얘는 영어 수업 시간에 틈만 나면 선생님 저 나무젓가락 이렇게 좀 깎아도 되나요? 그러면서 나무젓가락을 카터 칼로 이렇게 탁 깎아내리는데 그 솜씨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집에 만든 칼이 있니? 그랬더니 얘가 자기가 만든 칼이라면서 어머니들은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 이게 이제 제가 제 유튜브 계정에다가 요 영상을 올렸더니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댓글이 344개. 제가 올린 그 영상이 5,000개가 넘습니다만 댓글이 뭐 10개 이상 달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에 그것도 초딩이들이 저 칼들 얼만가 내가 사겠네. 천세 참월이라면 좋겠네. 이게 무슨 만화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칼인가 봐요. 그리고 조회수가 24만 3천입니다. 이게.
제가 올린 영상 조회수가 140만, 총 140만인데 얘가 1위예요. 그렇다면 얘는 굳이 직업을 따로 갖지 않고 이 나무칼을 깎아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굳이 가게도 집에서 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 이렇게 애들이 344개 아무 홍보도 안 했는데 제 홈페이지에 올린 이걸 가지고도 조회수가 이 정도 나온다면 얘가 만약에 이걸 해서 온라인 판매해도 충분히 직업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요거는 스크래치 페이퍼인데 스크래치 페이퍼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고2 때 얘는 조리 기능사를 여기 주소를 가시면 이 여학생입니다. 한식, 중식, 일식 3가지 조리 기능사를 고2 때 땄어요. 그러더니 내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가서 1학년 때 그만두더라고요. 왜 학교를 그만뒀니? 그랬더니 대학 갔는데 배울 게 없어요. 그럼 굳이 배울 것도 없는데 뭐하러 다니나 싶어서 그냥 취업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서초동에 부엌과 서재 사이라는 그 레스토랑에 셰프로 취직을 하더라고요. 예. 대학이 필요 없는 아이죠. 예. 그리고 또 얘는 남학생인데도 미용 기능사를 이렇게 여기 3389 가시면 미용 기능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골목마다 미용실이 뭐 2개씩 3개씩 있어가지고 미용 기능사는 아무나 다 딸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수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거 필기 붙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2명이 가면 1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깎는 거 실습해서 이게 가위로 깎다가 손목에 관절염이 걸리더래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으면 손목에 관절염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얘가 합격 수기를 쓰면서 기뻐서 아프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길이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미용 대회도 나가가지고 대학을 또 미용학과를 갔어요. 이게 길이 하나가 아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취업해서 돈 모아서 일본으로 미용 기능 유학을 가겠다는 그런 원대한 포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신 등급에 혹은 수능 등급에 얽매여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보시기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부모와 진로의 갈등이 있을 때 엄마 아빠의 욕구를 이렇게 강요하면 애들이 부모에게 복수를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복수하냐? 걔는 애들이 복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심리학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말리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거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어준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밀어준다. 이런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님의 신뢰로부터 얻은 자존감을 가지고 걔가 비록 거기까지 갔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했을 때도 되돌아올 힘이 있다는 거죠. 부모들이 믿어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큰애가 전공을 생명공학에서 컴퓨터를 바꿀 때 그리고 우리 딸이 또 교육대학원을 간다고 할 때 전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it's your choice, it's your life. 이건 이건 네 인생이야. it's your choice. 네가 선택해라. 그렇든 어쨌든 네가 선택하면 엄마 아빠는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제가 만든 노래 하나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진짜 경쟁송. 태어날 때 경쟁률 3억대 1이었죠. 반에서 1등, 전교 1등, 부러울 것 없어요. 나의 경쟁 상대는 나 자신일 뿐이죠. 일만 시간 즐겨하면 나도 최고 전문가. 네. 자, 태어날 때 경쟁률 3억대 1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반 애들한테 학기 초에 말합니다. 니네들 태어날 때 3억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사람들이야. 반에서 1등, 전교 1등, 이건 중요한 거 아니지. 이미 난 그 경쟁을 했잖아. 그리고 이겼잖아. 그렇다면 나의 경쟁 상대는 얼마 이상이어야 돼. 적어도 3억 이상의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맞지. 애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럼 선생님은 뭐가 1등이냐? 뭐가 3억대 1 넘느냐? 선생님 인터넷에 유튜브 영상을 5,000개 이상 올렸다. 웬만한 회사보다 더 많이 올리지 않았냐? 그리고 나의 경쟁 상대를 다른 이에게 두지 말고 너 자신에게 두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1만 시간을 즐겁게 하면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작사를 한 거예요. 함께 불러보세요. 옹달샘입니다. 태어날 때 경쟁률 3억대 1이었죠. 반에서 1등, 전교 1등, 부러울 것 없어요. 나의 경쟁 상대는 나 자신일 뿐이죠. 일만 시간 즐겨하면 나도 최고인가. 아, 좋아요. 태어날 때 경쟁률 3억대 1이었죠. 반에서 1등, 전교 1등, 부러울 것 없어요. 나의 경쟁 상대는 나 자신일 뿐이죠. 한 시간 즐겨하면 나도 최고 전문가. 네. 그렇죠. 이런 정도의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만 시간의 법칙. 저도 이렇게 뭐에 하나에 미치면 어떤 때는 점심 먹고서 점심 먹고 뭐 이런 거 만들 때, 노래 같은 거 만들 때 미쳐요, 이렇게. 그래서 점점 어머니께서 저녁을 먹으라는 거예요. 점심 먹고 와서 책상에 앉았는데 5시간을 꼼짝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우리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학습 스타일을 배려하자, 다중지능을 배려하자. 그래서 자, 선생님, 어머니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 행복의 문 대신에 지능의 문 이렇게 바꿔서 같이 패러디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헬런 켈러는 시각이 없잖아요. 그 대신에 그가 열린 문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이 하나 뭘 잘하는 게 없다 이러지 마시고 이 아이가 뭘 잘하는가 거기서 정말 끄집어내시는 거, 그게 어른의 몫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어머니들이시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애들한테 애들 성적 올리는 게 할 팁입니다. 첫째, 이번에 몇 점 맞으면 뭐 사주겠다, 핸드폰 바꿔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10대 키보다 점수보다 뭐가 중요하다?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기준, 칭찬의 기준은 어디에 둔다? 우리 아이의 과거.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혹은 1학기 때 몇 점을 맞았다. 그러면 그거보다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애하고 이제 교섭을 해야 되겠죠. 점당 얼마 이렇게 교섭을 하셔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우리 딸내미 초등학교 때 경시대회에 39점을 맞아왔어요. 글쎄. 선생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왜냐? 선생은 할 줄 아는 게 공부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39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애한테 특별 용돈, 정규 용돈은 아니고 특별 용돈을 줬죠. 근데 어머니들께서 그러면 혹시 애가 돈 맛이 들리는 게 아니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등학교 2학기 때쯤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적 동기가 돼요. 돈 달라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우리는 보통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상을 주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과정의 상을 주셔라. 요거는 어머니들께서 애들 시험 정기고사 뭐 3일 4일 보죠. 그리고 시험 끝나는 날 이건 아빠가 해주시면 좋아요. 아빠가 특별 용돈을 오늘 시험 마지막 날이지 코너라도 갔다 와야지 고생 많았어 실컷 놀다 와 하면서 뭘 준다? 이렇게 용돈을 초딩이 같으면 10,000원, 중딩이 같으면 20,000원, 고딩이 같으면 30,000원. 대학생은 제가 우리 딸 시험 끝나는 마지막 날 쏩니다. 대학생 돼서 제가 지난번에 5만원짜리 한 장 쐈죠. 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외고생이 남긴 시작. 한 외고생이 남긴 유서가 8일 아침 트위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외고생은 자살을 하면서 단 4자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제 됐어? 입니다. 얼마 전 한 외고생이 제 엄마에게 유서를 남기고 베란다에서 투신했다. 유서는 단 4글자였다. 이제 됐어? 엄마가 요구하던 성적에 도달한 직후였다. 그 아이는 투신하는 순간까지 다른 부모들이 부러워하는 아이였고 투신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런 아이였을 것이다.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 어른들이 이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저희 때는 이 회사에 취직을 못하면 노가다라고 공사판에 이렇게 벽돌 메고 올라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좀 취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절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최저임금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해서 이만큼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하고 뭐 이랬다면 우리 애들은 좀 놔줘도 되지 않을까? 그냥 이거를 또 그냥 막 너도 우리만큼 노력해야 돼.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보람이 없잖아. 어떠실까요? 편안한 소리일까요? 굶어 죽지 않는 시대. 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라. 그게 저는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마지막이 됐네요. 네. 오늘 숙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여기 KET 11565 여기 가시면 다중지능과 학습 스타일 검사 및 해설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받으셔서 어머니 아버님도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왜 내가 난 자식인데도 이렇게 달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차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검사해 보시고 그 다음에 ICT SONG 여기로 저한테 특히 이게 좋습니다.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이걸 좀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연수할 때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다른 학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번에 여기 지금 와 계실 텐데 저한테 카톡으로 15분 자녀와 다시 만난 최초의 15분 등을 돌리지 말라. 이것이 가장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 요즘은 자동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키로 옛날 같으면
띵동 누르면 나가서 문 열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번호키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애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잘 이렇게 뭐 마중하는 행사가 없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애가 들어오면 하던 일 멈추고 애와 15분간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런 좀 이게 작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렇게 ICT SONG로 강의 소감 한 말씀 남겨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구호는 뭐였나요?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였죠? 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데 그 칭찬, 야단, 공감의 기술 요거 습관 될 때까지 발을 정자로 써서 그러시면 어머니 가정의 행복은 그냥 저절로 굴러옵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네. 오늘의 주제, 오늘 수업의 주제는 키보다 점수보다 무엇을 키워줘야 된다? 자존감. 내 자존감을 키워줘야 한다. 네. 핵심이에요. 이것을 가지면 애들이 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 같이 개콘처럼 구호하겠습니다. 키보다 점수보다 자존감을 키워주자. 우리 다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키보다 점수보다 자존감을 키워주자. 네.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어머니께서는 여기 음소거 하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든 학교 생활에 관한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선생님,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학생들하고 과제도 내주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데 이 학생이 참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카톡으로 제가 이야기도 하고 과제도 내주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안 받았다. 또 못 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러길래 같은 경우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걸 못 찾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제가 다독여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도 서로 간에 신뢰감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 칭찬의 기술에 해당하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고등 능력이에요. 이건 자존감이 충분한 아이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무엇에 문제가 있냐면 자존감이 낮은 것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신데요. 애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애가 자존감에 상처받지 않았나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고등학교 2학년 여자 담임할 때인데 한 여학생이 이제 반장이 됐어요. 회장이 됐는데 교무실에 갔더니 담임 맞은편에 앉으신 선생님이 작년에 1학년 애들을 전부 일본어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에 누가 반장 됐어요? 그랬더니 아무개가 됐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고 저런 안 돼. 걔 정말 이기적인 애라 걔는 회장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담임이 바뀌는 취지가 새롭게 시작하라는 건데 여기도 뒷담을 하시면 어떡하나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애가 알고 보니까 외동이야. 딸 하나예요. 자 보세요. 어머니들 지금 여기 어머니들 이 형제 자매가 몇이에요? 적어도 둘 이상 셋 이상 보통 되시죠? 그러니까 이 셋이 되면 관계가 이렇게 세 개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배려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 외동이 딸랑 하나인데 누굴 배려할 수 있겠어요? 그런 체험 자체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애가 그래,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길만 하네 그랬어요. 그런데 애가 3월 중순쯤에 친한 친구가 주번이어서 청소하고 책상 줄을 맞추는데 2명이 주번을 하는데 한 아이가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근데 우리 회장이 얘하고 같이 집을 가는 애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책상 줄을 이렇게 맞추는 걸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활기록부에 바로 내려와가지고 교무실에 와서 저는 수시로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몇 월 며칠 주번 친구가 잊어버리고 그냥 가자 책상 줄을 맞추는데 도와줬음 이렇게 적고 그거를 그 사실을 문자로 아무개야 네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했단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조회 시간에 저를 쑥스러워서 쳐다보질 못해요. 자, 그게 뭘까요? 애가 그런 것이 칭찬이 된다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더니 얘가 회장으로서 얼마나 선신적으로 변신하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애들은 10번 된다. 또 한 번은 애들 데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봉사활동 시키러 가서 거기 센터장님 소개하고 이제 나와서 애들 라면을 쏘겠다. 분식점에 가서 쏘는데 애가 번쩍 일어나더니 쟁반 갖고 거기서 물컵에다 다 애들 따라서 애들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기적인 아이가 이타적인 아이로 무엇 때문에 변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계속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럴 때는 슬쩍 못 본 척하는 솜씨, 못 본 척 하셨다가 애가 솔직하게 뭐 이렇게 그렇게 정말 작은 변화가 있을 때 그걸 탁 집어서 한번 칭찬해 줘 보세요. 네. 네, 그러면 아이는 그 시점부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답이 길었네요. 네, 어머니들 뭐 궁금하신 거 애들 행동과 관련해서도 괜찮고 질문 주시면. 네, 바쁜 아침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ICT-SONG로 제가 휴대폰 문자는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앞으로 계속 AS 해드릴게요. 네. 선생님 지금 채팅창에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을 못해서 아이가 공부보다 꾸미는 걸 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튜브로 막연하게 그렇구나. 어떻게 미용 같은 거 가더라도 그 일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튜버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 근데 쉬운 거 없죠. 그 아까 미용 기능사 딸 때 그 수기 저 위에 제가 링크 올려놨거든요. 파워포인트 아까 저기 올린 거 보시면 그리고 하루 4시간씩을 서서 이렇게 그 헤어 이게 좀 연습하고 그래서 종아리가 끊어지도록 아프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그게 뭐 실제로 정서 다 그렇진 않은데 말리면 더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어머니께서 아까 그 마인크래프트 게임 한 애가 BJ니까 그 아빠가 그걸 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아빠가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내가 아빠가 자기와 같은 길을 가줌으로써 그 딸내미 자존감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걔가 그 30명 중에 30등 하던 애거든요. 당연하죠. 당장에 내일 시험인데도 내일 시험 보는지도 모르고 학교 오는 애인데 그런데 이 아빠가 이렇게 애를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저도 야 너 그러면 게임으로 영어 단어를 표현해봐라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좀 애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위신이 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수업 교재로 되고 이러니까. 여기서 어머니께서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면 어머니도 유튜브를 좀 같이 공부하시고 하면 어떨까. 근데 하다가 만약에 얘가 에이 이거 뭐 사실 유튜브가 돈이 되려면 뭐 조회수도 많아야 되지만 회원수도 많아야 되고,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이 6,000개 가량 되는데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수익 창출 모델로 바꿔봤어요. 그런데 지난 3주 동안 $6 벌었답니다. $6. 3주에 6달러면 얼마예요? 한 7, 8천 원 되나요? 그럼 한 달이면 10,000원이에요. 이게 유튜브도 그렇게 수익 창출이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밀어주시는 거하고 그냥 대면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하고 어떤 게 아이에게 더 큰 힘이 될까요? 오늘의 강의 주제에 딱 맞는 질문을 어머니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이 됐을까요? 답이 되셨다고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셨네요. 네. 예. 그리고 선생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네. 어느 학부모님께서 이제 상담을 오셨을 때, 네. 예, 그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되게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으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내 딸한테는 그렇지 않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교육 방식을 그 자식한테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좀 고치고 싶은데 혹시 그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또 상담하시는 어머니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그 영상 그 자녀와의 소통법, 이게 이제 엄격하다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실제로 사실 이 아이메시지, 네가 뭐뭐 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이거 사실 굉장히 이것도 굉장한 훈육이 된다 말씀드렸죠. 외박하고 들어온 아이에게 네가 외박하니 엄마가 걱정이 된다 어쩌고 저쩌고, 응? 네가 여자인데 이렇게 임신이라도 하면 어떡하냐, 임신하게 되면 이 전신 마취 수술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결코 부드럽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칭찬, 야단, 공감, 이 세 가지 기술을 어머니께서 좀 익히시면 좋겠다. 그래서 김 선생님께서 이제는 2번 강의 들으셨으니까 그 파워포인트 가지고 네네. 이제는 선생님께서 직접 학부모 연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질문은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어머니들께서도 앞으로 사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송영호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많은 분들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질문 남기시거나 전화 드리시면 아마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방송 사고가 좀 있었던 거 죄송하고요. 파워포인트 내려 받으셔서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링크도 눌러가면서 복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어머니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